안녕하세요, 김은아입니다. 가연 씨, 오늘 저 오자마자 아주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뭔데요? 어떤 얘기가 우리 은하 씨를 오늘 기분 좋게 만들었을까요? 아까 왔는데 카메라 감독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진이 어떤 건지 아세요? 무슨 사진일까? 우리 감독님이라면 야한 사진?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셨나?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 감독님 보여주신 사진에는요, 자제분들이 있었는데 그 자제분들이 그때 쿠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혹시 가연 씨 기억하세요? 저희 9회인가 그때 쿠키 만든 적 있었잖아요. 네, 얼그레이 샤브레 쿠키. 이걸 직접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저희가 만드는 걸 보시고 레시피를 적어주셨다가 집에 가서 자제분들이랑 이번 주말에 예쁘게 만들어서 드셨대요. 근데 너무 아이들도 좋아하고 맛있고 너무 좋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얘기 자주 들어요. 제가 이 방송 하다 보니까 주위에 친구들이 이걸 본 거예요. 보더니 음식 만드는 거 너무 재밌다. 네가 음식 만드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만 너희가 하고 있는 음식 되게 만들기 쉽고 편하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어깨가 한층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요리도 막상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네, 오늘의 요리 어떤 분들이 어떤 사연을 보내드렸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연 씨, 은하 셰프, 정말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지금 3살 아래 남동생과 함께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이놈이 글쎄 어릴 때부터 아들이라고 너무 귀하게 커서 그런지 갓 지은 밥이 아니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다른 집은 밥을 한 번에 해서 냉동시켜 놓거나 즉석밥도 먹는다는데 저희 집은 정말 꿈도 못 꿀 일입니다. 밥은 다행히 동생과 번갈아 하는 편이긴 한데요. 문제는 찬밥이에요. 이게 아무리 양을 맞추려고 노력해도 조금씩 밥이 꼭 남더라고요. 버리기도 아깝고 일주일치를 모으면 꽤 양이 되거든요. 대체 이 찬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네, 찬밥. 정말 처치곤란인 것 같아요. 또 밥량을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남아있는 게 찬밥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레시피만 알고 계시면요, 찬밥 걱정 없으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해드릴 요리는요, 바로 이겁니다. 은하 셰프, 그럼 우리 요리를 만들어 보기 시작할까요? 네, 오늘 찬밥 크로켓을 만들어 볼 텐데요. 그럼 재료 먼저 볼까요? 우리가 네. 찬밥 크로켓을 만들 건데요. 이제 밥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크로켓 아시죠? 네네네. 보통 우리가 고로케라고 많이 하는데 그걸 튀길 건데 안에 이제 속재료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속재료를 우리 전에 볶음밥 한 적 있는데요. 볶음밥 재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밥을 볶아서 겉에 튀김옷을 입혀서 튀길 거니까 이제 가연 씨한테 시키면은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척척척 해가지고 마음이 좀 놓이시죠? 네, 그렇기도 한데 또 약간 섭섭하네요. 근데 왜요? 물어보질 않으니까. 시집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배운 음식만 해도 한 달이면 한 개씩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남편이 참 좋아하겠죠? 근데 정말 결혼하면은 요리 많이 해줄 거예요? 네, 저는 결혼하면 꼭 남편 아침밥상은 제가 차리고 싶어요. 은하 셰프는 결혼하면 남편 아침밥 차려줄 거예요? 저는 사실 원래 요리를 시작하게 된 게 막 요리를 정말 좋아해서 진짜 막 현모양처가 꿈이었거든요. 에헤. 진짜로. 20살 때. 정말 20살 때. 현모양처가 꿈이었다고? 그러니까 진짜 끝까지 근데 와인 들어보라고. 이렇게 먹는다고? 그래서 꿈이었는데 됐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직업이 요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요리하는 거 진짜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일하다 보니까 맨날 이제 늦게 끝날 때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밥 차려주려면 엄청 일찍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을 아직 것 미정? 같아요. 네.
아, 이제 밥의 기준이군요. 이 남자에게 아침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결혼을 하는 거고 그러네요.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러네요. 참 쉽네요. 네. 감자도 양파랑 비슷한 크기로. 안에 넣는 재료는요, 사실 이렇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돼요. 당근이 있으면 당근 넣으셔도 되고, 또 아니면 뭐 김치를 넣어서, 네, 어차피 우리가 볶아서 사용할 거거든요. 맞다. 김치 볶음밥 만드셔가지고 이 안에 넣어서 튀기셔도 되고요. 또 그렇네요. 김치볶음밥에 많이 넣는 참치 있잖아요. 네. 네, 참치 통조림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햄 넣으셔도 되고. 자, 그래서 다음은?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다져가지고 준비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볶음밥 하듯이 네. 볶아줄 건데요. 완두콩도 이렇게 좀 씹히는 맛도 좋고 색깔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같이 넣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소금으로 간하셔도 되는데 약간 허브가 섞여 있는 허브 소금을 오늘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카레가루 좀 넣어서 카레 향이 나는 크로켓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완두콩 아니고 강낭콩 넣어도 돼요? 네, 그런 거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밥에 이제 콩밥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콩밥 자체를 그냥 이용하시면 이렇게 콩을 넣은 것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양파 넣고, 감자 다 넣어주세요. 감자 넣고. 볶음밥보다요. 밥보다 채소 양이 많아도 괜찮아요. 볶음밥은 거의 이제 밥이 주재료고 네. 그 부재료가 이 볶음 야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크로켓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채소가 많을수록 또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뭐 밥이 많고 채소가 적으면 밥량을 많이 해주셔도 되는데 그럴 때는 좀 더 간을 좀 세게 해주셔서 심심한 맛이 없도록 네,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볶으실 때. 후추, 소금. 넣어주시고요. 밥도 찬밥이기 때문에요. 빨리 넣어서. 집에 찬밥 많이 남을 때는 진짜 고민되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뭐 볶음밥을 해 먹을까? 아니면 좀 오늘 속이 안 좋으면 죽을 해 먹을까? 뭐 이렇게 아니면 그냥 라면 끓여서 찬밥 먹자. 이런 네. 경우 많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밥을 다 골고루 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을 밥을 넣었으니까 좀 더 할게요. 카레가루. 가루. 그래서 보통 크로켓을 이제 좀 느끼할까봐 네. 케첩이나 이제 머스타드 소스 많이 같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간을 잘 조절해 주세요. 덜 짜게. 네. 이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요. 네. 통조림을 지금 사용했기 때문에 다 익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볶아주면 마지막에 마지막에만. 넣고 한번 섞어주시면 되겠어요. 카레가루 넣으니까 네. 노릇노릇해졌어요. 그렇죠. 사실 이 자체로도 먹으면 맛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네. 너무 뜨거울 것 같아서 여기다 좀 넣어서 식혀. 네, 식혀줄게요. 카레 냄새 나요. 이렇게 해서 좀 김을 김 제가 뺄게요. 빼주세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크로켓을 만들려면 이렇게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랑 여기 빵가루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계란. 계란도 싱싱한 계란, 안 좋은 계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계란은요 깨보면 네. 이렇게 노른자가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좀 탱글탱글. 탱글탱글하게 네. 오여져 있고 색이 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오래된 계란일 경우에는 딱 깼을 때 노른자가 이렇게 좀 힘없이 이렇게 딱 쳐져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풀어진다든지 예, 그러면은 상한 싱싱한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죠. 한 입에 쏙 들어갈 정도로 한 입. 네. 아니면 뭐 크게 만드셔도 되고요.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아, 좀 들. 약간 뜨겁죠?